안녕하세요. 스크래치 3.0 어떻게 만들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에서 고민해 볼 과제는 한 작품을 다양한 채색으로 많이 그리려면 어떻게 만들까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 주제는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요. 제가 화려한 채색으로 되어 있는 그림들을 가끔 보게 됐는데 그게 팝아트 작품이더라고요. 근데 팝아트 작품을 보다 보니까 어, 반복적인 작품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걸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 볼 수 없을까? 라는 고민에서 이 주제가 탄생이 되었고요. 우리 팝아트 그림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이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팝아트의 작품들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앤디 워홀이라는 미술가가 그린 마를린 먼로고요. 두 번째 그림은 캠벨 스프 캔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들이 너무 자주 마시는 코카콜라라는 그림인데요. 지금 보여드린 그림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팝아트 미술 작품들은 대부분 대중문화에서 찾았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익숙한 스타들, 그 다음 우리가 자주 먹는 스프, 즐겨 마시는 콜라, 이런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작품들을 제재로 많이 그림 활동이 이루어졌었고요. 화려하고 다양한 채색으로 반복된 그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팝아트의 특징을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번 시간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반복적이고 화려한 색채로 묘사되는 그림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방탄소년단의 멤버들의 사진을 가지고서는 팝아트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건데요. 지금 목표 상태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화려한 색채로 구성된 반복적이고 화려한 채색의 작품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하지? 아이디어를 찾아볼 시간인데요. 우리 앞에서 봤던 앤디 워홀의 작품들을 보면 공통된 특징들을 좀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그럼 앤디 워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앤디 워홀은 팝아트 작품의 대표적인 작가인데요. 앤디 워홀의 작품에 대한 세계관을 살펴보면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는 것도 예술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인기 스타나 아니면 우리 흔히 먹을 수 있는 코카콜라나 캠벨 스프나 이런 소재들을 가지고서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요. 또 한 가지 생각은 공장처럼 많이 만들어서 싸게 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야지만 이 미술 작품들을 모두가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은 작품을 많이 여러 개 다양하게 찍어내야만 했어요. 그렇다면 앤디 워홀은 공장에서 뭔가 물건을 찍어 만드는 것처럼 어떻게 미술 작품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앤디 워홀은 대량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실크 스크린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표현했다고 해요. 우리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었어요.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를 갖고 다양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크 스크린이라는 기법을 이용했다는데 이 기법처럼 우리도 만들면 방탄소년단의 이미지를 가지고 멋진 팝아트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앤디 워홀 팝아트 작품을 분석해보고 이를 프로그래밍 개념하고 한번 연결을 시켜보려고 해요. 그래서 팝아트 작품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니까 대량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마릴린 먼로나 캠벨 스프나 코카콜라 같은 작품들이 딱 한 점의 작품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대량으로 작품이 존재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대량 생산된 작품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화가가 계속 그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찍어내기 기법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어떤 기법을 이용했다고요? 실크 스크린 기법을 이용해서 대량으로 찍어냈대요. 지금 작품 속에서 보면 똑같은 이미지를 되게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팝아트의 특징을 담은 작품을 우리가
프로그래밍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특징과 프로그램의 개념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 가장 첫 번째로 지금 반복이란 글씨가 가장 크게 보이는데 반복은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리고 우리를 너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반복 구문이 있죠. 이래서 반복 구문을 이용하면 한 개의 그림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개의 그림을 여러 개로 만들기 위해서 스크래치에서 제공되는 명령 블록은 무엇이 있을까요? 도장 찍기 블록도 있고요. 그 다음 복제하기 블록도 있어요. 이 명령들을 이용하면 우리도 앤디 워홀 못지않은 멋진 팝아트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채색으로 반복적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구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인데요. 앞에 있는 작품을 기준으로 한번 우리 차례차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그림이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세볼게요.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 가로로는 세 개의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세로로 보니까 몇 개의 그림이 있죠? 두 개의 그림이 있네요. 이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킨 일을 다시 한번 명령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실행하면 빈 화면이에요. 우리 빈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고서는 한번 볼게요. 우리 여기 첫 번째 위치에다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위치에 이동을 해서 여기서 커서가 지금 깜빡깜빡깜빡거리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다양한 채색을 한다고 했으니까 색깔 효과를 한번 바꿔줘 볼까요? 색깔 효과를 바꿔봐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이 위치에다가 그림을 찍어 해서 찍어내는 거예요. 딱 찍어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두 번째 위치에 그림을 그리러 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 위치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치로 이동해야 되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볼까요? 어느 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X좌표 값을 변화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X좌표 값으로 얼마만큼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럼 과연 이 길이는 뭘까요? 어느 정도의 길이만큼 이동을 시켜줘야 되냐면 이미지의 가로 길이에요. 이미지의 가로 길이가 예를 들어서 네모라면 얼마만큼? 네모만큼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X좌표 값에 그림의 가로 길이만큼 이동을 시켜주세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다시 반복. 이 위치에 왔으면 이 위치에서 깜빡깜빡거리면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너 방금 전에는 노란색이었네. 이번엔 다른 색으로 색깔을 바꿔줘.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색깔을 바꿔놓은 상태에서 그럼 여기다가 그림을 찍어줘. 바뀐 색깔의 그림이 찍혔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림을 그리러 가야 되겠죠. 세 번째 그림을 그리려고 좌표값을 그림의 얼마만큼 똑같아요. 여기 중심이었던 이곳의 중심이었던 것을 여기로 이동시켜 주기 위해서 얼마만큼 그림의 요 네모 길이만큼 이동을 시켜주면 요 두 번째 있던 그림의 중심이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동을 시켜주고 여기서 커서가 지금 깜빡깜빡깜빡거리고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그림은 주황색이었네. 이번에 또 다른 색깔로 바꿔줘. 해서 색깔을 효과를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위치에다 그림을 찍어줘. 그래서 그림을 찍어냈어요. 그 다음 X좌표만큼 또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 위치에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가로 그림의 개수가 몇 개였죠? 세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 번 반복하고 나니까 가로 방향으로 그림이 세 개가 생겼네요. 지금처럼 했던 명령을 다시 한번 내려준다면 어떻게 해요? 여기 네 번째 그림, 다섯 번째 그림, 여섯 번째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지금 현재 커서가 어느 위치에 있죠? 이 위치에 있어요. 얘를 어디로? 이 위치로 이동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그림에 여기에 X좌표값, 요 X좌표값만큼 위치로 이동시키고요. 그 다음, 다음에 어디, 요 위치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려면 얼마만큼? 이번엔 그림의 세로 길이만큼 이동을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깜빡깜빡거리고 있다가 X좌표 값이 첫 번째 그림의 X좌표 위치로 이동해. 그럼 어디로 이동해요? 이만큼 이동했어요. 이동한 상태에서 어때요? 우린 그림 여기다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이만큼 아래로 내려줘야 되겠죠. 아래 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좌표 값을 바꿔주면 되죠? Y좌표 값을 바꿔주는데 이만큼 움직이는 요 길이는 이 이미지의 세로 길이에요. 세로 길이만큼 아래로 이동시켜주면 여기에 위치해 있을 거예요. 위치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뭘 반복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한다면 둘, 세 번 반복한다면 어떻게 해요? 다양한 채색의 6개의 그림을 완성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반복문을 2번 사용했거든요. 가로로 그리게 하기 위해서 3번을 반복시켰고 똑같은 3번 반복시킨 그 동작을 한 번, 2번 반복시키기 위해서 세로로 2번 반복시켰어요. 중첩 반복문 사용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한데 이렇게 차례차례 생각해 보니까 중첩 반복문을 사용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의 반복의 개념과 그다음 도장 찍기나 복제라는 명령 블록을 활용해서 여러 개를 찍어낼 수 있는 프로그래밍적으로는 어떻게 만들지 생각을 해냈어요. 그렇지만 실크 스크린 그 효과를 내준다면 조금 더 생생한 작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실크 스크린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크 스크린 기법은 여러 가지 판화 기법 중에 제작 과정이 비교적 간편하고 일단 판이 한번 완성되면 단시간 내에 수십 장을 찍어낼 수 있는 기법이에요. 실크 스크린 제작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먼저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스텐실이라고 하는 스텐실을 만들어 놓은 후에 그 위에다가 실크를 놓고 망사에 잉크가 새어나가도록 하면은 구멍에 잉크가 새어나가서 잉크가 찍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판화 기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실크천에 구멍이 뚫린 부분을 통과해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보면 점점점점점점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의 효과를 한번 내보려고 하는데요. 실크 스크린 판화 느낌이 나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파워포인트에서 이미지 편집을 좀 해줬는데요. 받아온 이미지를 우선은 타원 모양으로 잘라냈고요. 거기에서 꾸밈 효과에 들어가서 이미지 효과를 조금 변경해 줘 봤어요. 그런 후에 지금 이렇게 망사 모양으로 생긴 이미지를 원래 방탄소년단 이미지 위에다가 덮어 씌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같은 위치에 겹쳐서 놓은 상태에서 정렬을 지금 망사 이미지를 맨 앞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구멍 속에서 잉크가 새어나온 것처럼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방탄소년단 이미지와 이렇게 망사 이미지를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그룹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림으로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이미지화 할 수 있거든요. 이 이미지를 스프라이트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는 이미 스프라이트도 완성됐고 우리 어떻게 프로그램을 구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으니까 실제로 한번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행하면 가장 위편에다가 이미지를 놓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주요 명령 블록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크게 주요 명령 블록에 대해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다른 기능들을 추가해서 팝아트 미디어 아트를 만들어 보세요. 저는 이 팝아트 그림들이 마우스 포인트 움직이는 방향대로 움직이고 또 마우스를 누르게 되면은 화면 바깥쪽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마우스 클릭을 떼게 되면 다시 원래 상태로 위치하는 움직이는 팝아트를 만들어 봤거든요. 우리 이 작품 한번 감상해 보시고요. 팝아트 작품을 이용해서 멋진 미디어 아트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네요.